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가볼까요? 네. 예, 오늘 글로벌 시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전반적인 지수 모두 하락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예. 다우 같은 도 0.62% 빠졌고요. 음, 러셀 같은 경우도 이제 1.24% 요새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도 이제 0.37% 빠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어제 오른 주식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만 올랐고 이 관계 음, 관련주들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 이제 기름 값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1.09% 빠지면서 지금 71.89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다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지금 네, 저쪽에서는 긴장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기름값이 빠지는 거 이 자체가 참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성장을 또 바라는 것 같고요. 또 음, 한쪽에서는 되게 그 성장에 대한 우려를 또 표현하고 있는 이 시장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제 부닥칠 수 있을까라고 좀 되게 무서우면서 또 되게 음.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오일 값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사실 미국에 대한 걱정보다는 중국에 대한 걱정이 아닌가.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와서 중국이 뭐 자기네 지난해 5.2% 사실 오늘 GDP가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발표를 안 했죠. 오늘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먼저 깠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좀 잘난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거 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죠? 중국도 되게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만 이제 그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요새 뭐 홍콩 ELS도 되게 문제가 되고 대만 음. 쪽에서도 양안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총통 선거는 물론 친미 쪽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런 중국의 어떤 포지셔닝이 이런 지금 아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증시 하락을 조금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엔 10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상태가. 걱정을 많이 어디 말씀? 하는데. 비구엔 저기 가든 그 중국 부동산 회사 있죠. 그 중국 부동산 회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중국 쪽이 계속 그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음. 물론 뭐 부양책을 이제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 부양책이 과연 진정한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확실한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살려야만 이게 외국인들이 다시 중국 쪽에 좀 베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예. 현재는 그 시진핑 주석 자체가 그렇게 큰 어떤 부양 의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 디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되는 모습이 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중국도 인구수나 이런 거 보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음. 한국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서 되게 한류 문화가 되게 성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한국 문화 되게 그냥 중국에서 활동 없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처럼 국가보안법이 생겼잖아요, 거기가. 국가보안법이 생겼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라 뭐 사진 한번 잘못 찍으면 그냥 간첩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그렇습니다. 가고 일단 첫 번째 관광도 안 가고 투자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본인들이 본인들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본인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제 보호를 한다는 그런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이 사실 악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지금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네. 기업들 외국인마저 중국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계속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이 결국 좀 그래도 중국 쪽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사실 한국까지도 부양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중국은 되게 지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한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다시 부활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먹을리는 어제 또 뛰었습니다. 어제 연준 의사 그 메파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나와서 또 음. 이게 연준 금리 인하가 너무 급박하게 이뤄질 필요는 없다. 빠르게 이뤄질 필요는 없다. 이런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 4.06 지금 보이고 있고요. 3% 급격하게 올랐죠. 음. 3.8%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이제 4.06까지 오르면서 조금 이게 기술주 쪽으로 아마 계속 올라가게 되면 3월에 금리 인하가 만약 안 되게 되면 아마 그런 조정폭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1.71% 상승해서 4 3 3 0 0 0 달러에 다시 좀 위치되고 있는데 저는 네네. 보기에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거는 아까 뭐 방송 준비하면서도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조정이 그냥 음. 깔끔하게 조금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주식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빠져야 될 상황인데 예 그나마 지금 주식과 비견했을 때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저 정도면. 그래서 페드 스픽스 지금 위치 보면 뭐 음.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근데 음. 다만 이 금리 인하를 과거처럼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말들은 결국 그 실업률이나 이런 지금 GDP 성장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드 위원 입장에서는 괜히 금리를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음음. 다시 오르는 그런 악수를 다시 두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시장에서는 올해 160bp를 인하, 음음. 1.6%를 인하할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될까라는 게 올해 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음. 페드워치는 3월 인하 확률을 77%에서 지금 61%까지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에 77%였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59%까지 빠졌었어요. 그렇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이제 61% 여기 쓰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63.3%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폭도 마이너스 16bp까지 지금 축소됐습니다. 이게 음. 아마 제가 뭐 비밀회담 이런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이 0으로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음. 결국 이게 경기 침체에서 사실 장단기 금리 폭이 역전이 되는 순간은 결국 그 이 은행의 마진이 사실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게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 어떤 리스크가 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음. 항상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전체적인 장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는 음. 아마도 이제 연휴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제 큰 어떤 이벤트는 있진 않았는데, 음. 어제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월 대비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6.1이었는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면서 부담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넘겨 주실 수 네네.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림 이게 3번에서 지금 뉴욕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검은색 음영 부분이, 이게 음음. 검은색 음영분이 거의 이제 그 경기 침체, 예, 음.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지금 보면 그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 예상치와 지금 현재 지금 내려가는 이 제조업 지수 치가 지금 급격하게 좀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음. 다만 어제 엔비디아나 AMD가 좀 강세인 모습을 띌 수 있었던 게, 어제 인공지능 쪽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음.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어제 5% 넘게 좀 상승했습니다. 빅스 음.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증시 하락 쪽에 이렇게 영향이 끼쳤다는 거고, 저번 주에 천연가스 되게 올랐었죠. 근데 네네네네. 이제 약간 뭐 낮아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기온이 뭐 이번 주는 또 괜찮다고 하고, 그 주말 동안 또 사용량을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제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예.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지금 뭐 피어 앤 그리드도 보시면 뭐 70으로 얼마 전까지 한 78까지 좀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70까지 낮아진 모습이 있고, 근데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거의 세미컨덕터 위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식이. 이제 네네. 그 반도체나 AI 쪽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들에 대한 어떤 이 편입 지수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레벨이 다운된 입장에서 반도체 쪽만 지금 이 금액이 가져 있는 모습들이, 이게 음. 실질적으로 70이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음. 비어앵그리드도. 지금 특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애플은 어제 1.2% 빠졌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할인 판매 시행하겠다 얘기가 네네. 나와서 애플이 이게 좀 거의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할인 판매를 하는 게. 음음. 그 뭐 코로나 이럴 때도 사실 그렇게 안 했던 모습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원래 애플은 안 하거든요. 땡스기빙 때만 할인을 하는데 맞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쪽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지만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0.5%또 올랐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지금 AI 소프트웨어 또 공개했죠. 그래서 네네. 이거 구독한다 했는데, 저도 코파일럿 AI 이게 써보면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워드를 쓸 때 되게 좀 워드나 뭐 PPT나 아니면 그 예. 빙
결합한 이런 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할 때 음. 되게 작업 효율성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많이 돈이 몰릴 수 있는 어떤 지금 음. 이유인 것 같아서 시총도 네네. 지금 고차를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또 핫했던 건 AMD죠. 아마 그쵸. 게임 통해서 지금 아까 뭐 보니까 장투 계좌 막 폭발 이렇게 나와 예. 있었는데, 네, AMD 가지고 계셨던 분들, 뭐 엔비디아 가지고 계셨던 분들 2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되게 진짜 막 뼈를 깎는 고통을 예. 가지고 계셨을 음음. 작년에 굉장히 행복했었고, 특히 작년 말에 음. AMD가 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의 어떤 연초 주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바클레이즈 쪽에서 목표 주가 좀 상향하면서 음. 12월 이후 21년도 12월 이후 최고치 음.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클레이 그래서 AMD 업그레이드 덕분에 사실 뭐 엔비디아도 덕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AI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체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스토리지 쪽도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폭발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뭐 흔히 말하는 그 장비주들, 예, 그쪽 데이터 센터주들 이쪽에 지금 상당히 불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완전히 개발 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잡고 가는 것 같고요. 장비 쪽은 이제 AMD, 엔비디아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계속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음. 이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많이 땡겨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사실 주가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음. 실적치가 이거를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느냐가 이 중요하죠. AMD나 엔비디아의 향후 방향성을 좀 나타낼 것 그렇죠. 같아요. 예예. 그러기 물론 되게 행복한 주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런 음음. 그 실적치를 확인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조금 예.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버슈팅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본인이 오버슈팅 '야 이건 지금 오바했다. 에바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느 정도 익절을 조금 하시면서 가시는 게 손해를 좀 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인제 내려가면 또 사면 되거든요. 예.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은행주 실적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0.7% 그러게요. 이게 모건 스탠리 쪽은 이익 시총치 쪽에서 좀 못 미쳐 하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예. 4.2%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주가 사실 결국 뭐 지금은 반도체 쪽에 되게 몰려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은행주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행이 음. 이게 낮아지는 이 모습들이 결국 어쨌거나 이 은행이 좀 잘 돼야 그 밑에 있는 음. 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약간 좀 미덥지근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29% 오른 게 이제 디지털 월드 스펙 있죠. 네. 트럼프,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 4년 동안에 그 되게 잠룡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있었던 음.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그 아이오와 주에서 51%로 이겼더라고요. 뭐 네네네. 디센터스나 헨리 뭐 그런 그 21%, 뭐 19% 이랬는데 그거 2배 이상으로 거의 뭐 개표하자마자 거의 확정을 지었다 이런 모습들이 통해서 결국 트럼프 관련 이런 대선주도 요새 다시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 스트레스가 사실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고요. 특히 인제 유럽 맞아요. 같은 경우도 '아 저놈이 되면 안 되는데. 골 때린 놈이 될 텐데. 골 때리는 일이 생길 텐데.' 지금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뭐 한국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트럼프가 되면 골치 아프죠. 미군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위 분담금 그죠. 문제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플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인제 유럽은 특히나 그게 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뭐 많을 거예요 한국도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산업을 구조화를 지금 바꾸고 있는 와중에 맞아요. 그것도 지금 이게 걱정이 많고. 엄청 많이 가 있거든요, 공장들이.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것들이 과연 이제 그 트럼프가 이거를 음.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같아요. 한국 그 예. 투자자 입장에서. 국가주의가 인제 심해지면 아무래도 그 외국계 기업들이 살아날 확률이 죽을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이든이 이제 됐었을 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음음. 좀 더 세게 만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모습들이 있어서 맞아요. 과연 트럼프 그것도 좀 있죠. 바뀔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 이거 예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정학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럴 때 비중 축소해서
관망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지정학적 문제는 물론 지금 홍해에서도 리스크가 터지고 있고 지금 양안 전쟁도 하나의 리스크로 지금 점점 이게 약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쨌거나 지금은 AI나 이런 비트코인 쪽이나 지금 음음.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가 있고 집중 음음. 포커싱이 좀 가 있고 음음.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금리 인하라는 거대 이벤트가 있잖아요. 올해는. 음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상반기는 포커싱을 두고 움직일 것 같고요. 음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결국 음. 대선 쪽일 것 같아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내년 음음. 혹은 내후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아직까지는 어 뭐 예. 뭐 사실 무서워서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기에 무게감을 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위기가 더 많은 기회를 크리에이트 하기 때문에 절대 저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스토리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벌 수 있고 더 좋은 더 뭐라 그럴까요? 확 눈에 띄는 그 투자처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첨언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소파에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소파이도 되게 각광받던 주식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그 은행주로 물론 엮이긴 하지만 사실 결국 이것도 아마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소파이도 지금 실적 보면 사실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게 가시성 있게 뭐 이익이 올라가거나 흑자 전환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소파이를 본 시점이 거의 2020년대부터였거든요. 음음. 근데 그때 해서 22년도에 거의 4달러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음음. 8달러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조정치고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소파이가 뭐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 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얼마 이상 몇 년 이상 얼마를 빚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몇만 불이거든요. 몇만 불도 못해 가지고 아직도 안 갚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이상 정확한 기준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이상 몇만 불 이상을 들고 있다 빚을.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없애주자 뭐 이런 안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결판이 나진 않았는데 아마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결국 그 바이든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학자금 대출 쪽으로 많이 이제 탕감을 해준 측면이 음. 성장성에서 좀 많이 또 깎아먹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재정 정책 때문에 결국 수혜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음. 그게 좀 해소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음. 재정 정책을 이렇게 남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음음. 정부도. 음음. 결국 그런 점들이 해소되고 만약에 그게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게 다각화시켰던 산업 쪽에서도 이익이 나오게 되면 음. 뭐 지금 팔면 사실 더 낮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케이. 지금 섹터를 보시면 테크놀로지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죠? 오늘 사실 저희 그 AI, CIA AI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매터리얼이 지금 한 단계 강등돼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것도 좀 에너지하고 지금 인제 아래쪽으로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네. 중국 전기차 니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니오 얘기하는 건가요? 예. 뭐 지금 중국 건 니오가 다 안 좋죠? 20% 빠졌는데 어제 네. 이것도 뭐 지금 결국 그 지금 테슬라가 음.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음. 당연히 전망 쪽이 지금 안 좋아요. 전기차 쪽이 안 좋습니다. 네. 안 네네네. 좋고 니오.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쪽은 일단 얼리 어댑터 시장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살 그래서 사람은 다 샀죠, 맞습니다. 전기차는. 결국 실질적으로 이게 밸류업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받쳐줘야 돼.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저축률도 떨어지는 와중에 사실 어디 누가 1억 원짜리 전기차를 살까라고 했을 음. 때는 없거든요. 답이 음. 없고 지금 음음. 중고차 판매차 지수도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예. 와중에 전기차는 지금 똥값이죠, 이 중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니오도 당연히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받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음. 이거는 겨우 대선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냐에 그렇죠. 따라 예, 그 정책하고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